일봉부터 분석을 해야 차트에서 수익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초단타를 치건 뭐 데이트레이더로서 15분 차트를 보고 1분 봉에서 진입을 하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큰 타임프레임, 내가 주봉, 월봉까지는 못 보더라도 일봉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무조건 파악을 하셔야 내가 스캘핑을 하건 뭐 5초 봉으로 하건 10초 봉으로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어딘지,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내가 진입하는 시점이 정확한 그 지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비트코인 일봉인데요. 지나간 차트 일단 분석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최근에 이 차트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부터 지금 시장에 불균형이 생겼죠. 지금 보면은 25년 5월 8일입니다. 올해 5월 8일 날 일봉이 불균형, 그러니까 임밸런스죠. FBG를 5월 9일 캔들이 5월 10일 아침에 마감이 됐겠죠. 그러면서 이 세 개 캔들이 일봉상에서 상승 페어 밸류 갭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런 불균형이 생기면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불균형이 생겨야 우리가 트레이딩에 대한 기회가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일봉에서 어떤 불균형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차트는 유동성과 유동성을 따라서 항상 길을 만들어 가지고 다닌다고 했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 부분에 유동성이 생겼죠. 이쪽에서 이제 개미들이 이 부분에 손절 잡고 롱을 진입을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한번 수입을 했어요. 동일 저점이죠. 예. 그러니까 ICT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동일 저점에 아니면 동일 고점에 그런 유동성이 쌓여 있는 거를 수입을 했고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뀌었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번 반응이 나왔죠. 근데 이제 페일리어 스윙이 나왔죠. 그러니까 고점을 또 높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흘러내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는 여기와 여기를 동일 저점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지점 6월 22일 날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 두 지점을 수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격이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약간 비슷한 이런 사선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도 이거를 동일 저점으로 파악하는 거는 아시죠, 여러분들? 이퀄 로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점을 6월 22일 캔들이 수입을 하고 올렸어요. 그러면 이 지점부터는 관심을 두고 보셔야 돼요. 이게 페어 밸류 갭에서만 지금 여기 반응이 나온 거긴 하지만 일봉상에서 오더블럭이 보면은 96,840달러, 요 정도 부근에 오더블럭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이 지점부터 내가 관심을 두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4시간 차트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수입이 나간 걸 확인을 하고 내려오면서 마지막 고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죠. 그러면 일단은 초단기적으로 내가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이 부근에서 방향이 바뀌는 걸 보고 여기까지 목표가를 두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봉상에서 어떤 불균형을 채웠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꿀 거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자, 동일 저점 수입도 나갔어. 그럼 개미들 다 털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 가장 고점 있죠. 여기를 표시를 해두고 여기까지 이제 최종 타겟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5분 봉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1시간 봉으로 일단 가볼게요. 1시간 차트에서 보면 이 부분 마찬가지죠. 뭐 주요 관심 지점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1시간 차트에서는 4시간 차트는 이제 내려오면서 마지막 고점이 여기였지만 1시간 차트에서는 저점을 낮추고 고점이 여기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을 돌파를 할 때 또 지켜보는 거예요. 돌파를 하고 나면 15분 차트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내가 미세 타점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15분 차트에서도 마찬가지 1시간과 고점이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돌파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여기 끝 지점에 이제 수입이 다 나갔고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롱 포지션으로 진입할 근거는 충분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돌파가 되고 나서 우리는 항상 돌파 매매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페어 밸류 갭이나 이런 걸 잘 파악을 못한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돌파할 때 들어가셔도 되고요. 한 가지 방법은.
이거는 이제 돌파 매매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돌파를 하고 눌림을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다시 돌파할 때 아주 처음 초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눌림 매매예요. 눌림 매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오더 블럭과 페어 밸류 갭이 있죠. 예, 이렇게 갭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15분 차트에서 페어 밸류 갭이 생긴 걸 확인을 하고 여기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뭐 저점까지 두셔도 되고 보통은 페어 밸류 갭 생긴 캔들의 몸통 하단, 그러니까 뭐 꼬리 살짝 밑에다가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 일봉의 우리 최초 고점 있죠. 최초 고점. 네. 여기까지 목표가를 두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거는 오래 끌고 가지 못하겠다 한다고 하면 분할 익절을 하면 되겠죠. 그죠? 네, 여기서 진입을 했잖아요. 우리가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시간 차트에서의 내려오면서 고점이었죠. 그럼 여기서 한번 팔고 그럼 전체적인 어떤 익절 범위를 이만큼으로 정했을 때 저는 항상 진입을 했을 때 분할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맞아 떨어지죠. 30% 정도 익절한 부분이 4시간 차트에서의 내려오면서의 단기 고점이야. 그러면은 거기다가 분할 매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죠. 이 부분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반 팔고 그 다음에 바로 본절로 이렇게 올려놓죠. 그러면 이 시점부터는 내가 손해가 1도 없이 차트를 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려와서 본절이 나가더라도 나는 이미 반 정도의 수익은 확보를 했죠. 그 다음에 지켜봤더니 다행히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 리퀴디티가 모여있는 끝지점들, 그러니까 변곡점들마다 큰 차트에서 어떤 이런 라인을 정해놓고 범위를 정해놓고 분할 매도를 시도를 한다면 실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당장 보자면 여기는 이제 매매가 끝났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매매가 끝났고 전체적으로 지금 상방이었죠. 네, 상방이었기 때문에 현재 보면 일봉에서 페어밸류 갭이 또 생겼어요. 그죠? 네,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꼬리가 살짝 내려갔다 오긴 했지만 이거를 리퀴디티 수입으로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유동성이 다 털려져 나갔겠죠. 그 밑에 아래쪽에 지금 오더블럭이나 페어밸류 갭 마지막 또 하나 있죠. 일단은 표시를 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여기부터 0.5 아래에 있나 일단 확인하고 그러면은 얘가 그러니까 진입할 만한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서 일봉으로 표시를 해 두고요. 그 다음에 4시간 차트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4시간 차트에서 내가 범위를 좀 줄여볼 수가 있겠죠. 여기 불균형도 있고 오더블럭이 여기 있네. 그럼 한번 줄여볼까 하고 이 끝 지점으로 옮길 수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했더니 닫고 내려오면서의 4시간 마지막 고점은 여기니까 일단 4시간 고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 두는 거예요. 몸통으로 돌파를 해야 되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1시간으로 또 줄입니다. 차트를. 그러면 얘가 저점 동일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15분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여기에서 자 15분 차트는 내려오면서의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얘가 수입이 나가면서 저점을 다시 만들었죠. 그러면 마지막 고점을 돌파를 할 때까지 일단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야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 됩니다. 그러면 돌파하고 바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마지막에 있는 페어 밸류 갭이나 오더 블럭을 찾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쭉 연결을 해 보니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여기서 반응이 나왔죠. 그죠? 여기서. 그러면 이쯤에서 방향이 변할 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5분봉이나 1분봉 들어가서 타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도 이 매매는 제가 라이브에서 실제로 했습니다. 네, 이런 지점에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저께는 오전에 제가 뭐 숏으로 잠깐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보긴 했죠. 어제 요쯤에서 왜 그러냐면 올라가는 중에도 유동성이 계속 쌓이면 얘를 다 흡수를 하고 가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오더블럭 15분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라이브에서도 방향이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고점이 여기였죠. 여기를 돌파를 하고 눌림이 나오면 롱으로 진입을 하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일봉상으로 보면
여기가 최종 고점이죠. 역사상 최고점. 예, 여기까지 도전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지금 4시간 차트에서 다시 보면 여기가 오더블럭이 맞았어요. 지금. 예, 오더블럭 여기 딱 맞았죠. 그래서 여기에 쌓여 있는 유동성을 한 번 더 털고 갈 가능성도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상방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저항대가 있긴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7월 31일 13시 캔들 그 다음에 전 해가지고 3개 캔들을 오더블록 하락 오더블록으로 잡았죠. 잡았는데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좀 잡기가 캔들이 너무 여러 가지라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5시간 6시간 이런 식으로 차트를 올립니다. 내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7시간 8시간 하면 캔들이 하나가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줄입니다. 그러면 이 하락에 대한 오더블럭은 양봉이죠. 그러면 이 캔들을 하락 오더블럭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론 반응이 안 나오고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닿으면 그러면 이제 조건이 좀 충족이 되겠죠. 수입이 나왔는지 보고 여기 관심 지점에 닿았는지 보고 차트에서 작은 차트 15분 뭐 1시간 이런 차트에서 마켓 스트럭처가 변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5분이나 1분 뭐 이런 데서 진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여기에 닿는다고 하면 내려오겠죠. 그럼 어디 유동성을 제거하러? 얘네를 제거하러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긴 이런 부분에서 다시 반응이 나와서 상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매일매일 타점을 잡고 단타를 치더라도 큰 차트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 뭐 개념이 들어간 거 없죠. 복잡한 거 없죠. 일봉에서 큰 방향이 어디야? 유동성 보고 거기까지 누를 수 있겠구나. 관심 지점에 도착하면 1시간이나 15분 차트 들어가가지고 고점 표시해 놓고 내려오면서의 고점입니다. 내려오면서의 고점을 표시를 해 놓고 돌파를 하면 뭐 체인지 오브 캐릭터라든지 CIS라든지 이런 개념이 나오죠. 마켓 스트럭처 쉬프트라고도 하고 그런 지점이 보일 때 돌파에 들어가지 마시고 눌림에서 작은 차트에서 페어 밸류 갭이나 오더블럭이 어딘가 그걸 확인하시고 더 작은 차트 들어가서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단타를 치더라도 항상 이런 식의 루틴을 갖고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15분 차트에서만 이 방향을 보면 안 보여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차트에서 단순화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차트로 들어가면 캔들이 여러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세분화되고 어차피 가격은 동일한데 그 정보를 최대한 단순화시키려면 큰 차트를 보셔야 돼요. 큰 차트를 본 다음에 정보를 내가 가장 심플하게 파악할 수 있는 차트가 어딘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를 점점 줄여가다 보면 이 차트는 유동성을 따라다닌다고 했지. 유동성이 다 충분히 흡수가 됐나 확인을 하시고 방향이 변했을 때 작은 차트 들어가서 타점을 잡으면 여러분들은 트레이딩에 아주 좀 변화가 많이 생길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희 이런 기본적인 탑다운 어널리시스라고 하죠.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회원 1기, 2기 분들 대상으로 제가 프랙탈 스트럭처 구조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보조지표 쓰는 거 이런 것들 해놨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그 설명란에 무료 소통방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 매니저님한테 문의하시면 돼요. 저희가 엘뱅크 거래소를 쓰는데 뭐 엄격한 제한 조건이 없어요. 일단 가입하시고 일정 금액만 인증을 하시면 저희가 정회원분들 대상으로 교육했던 거 그 영상들 다 동일하게 나눠드리고 전자책도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제가 실제 돈을 계정을 넣고 저랑 똑같이 매매하는 그런 챌린지도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차트를 어느 지점에서 매매를 할 것인가 보고 그렇게 같이 수익을 보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